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무인기 제작 실습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 재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토크레이브, 오토크레이브 공정이 있고, 두 번째는 비오토크레이브라 그러죠. 비오토크레이브 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항공 쪽에서는 이 두 가지로 이제 복합 재료를 활용한 제품 제작 공정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항공 복합재 부품들은 오토크레이브 제작을 공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오토크레이브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공정들이 적용을 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크레이브가 뭐죠? 오토크레이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일단 오토크레이브는 이거예요, 이거. 오토크레이브 큐어링, 그죠? 오토크레이브 경화. 이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 전후 공정은 오토크레이브 공정이든 또 비오토크레이브 공정이든 거의 유사해요. 근데 경화하는 방법이 오토크레이브에 넣어서 경화를 하느냐, 아니면 오토크레이브에 넣지 않고 다른 경화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 비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토크레이브의 실제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게 오토크레이브. 이게 또 한번 뒤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요게 오토크레이브에다가 이 제품을 이게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서 경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따가 다른 것도 보여드리겠지만, 오토크레이브가 활용이 되는 여기 있죠, 경화. 이거를 오토크레이브라고 합니다. 이제 요게 또 뭐 이쁘게 생겼죠?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오토크레이브 회사에 갔더니 기념품으로 이렇게 줘요. 그래서 하여튼 오토크레이브 형상 하여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기념품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형상이 보면은. 근데 오토크레이브가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압력 밥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압력 밥솥. 이 안에서 고온과 고압으로 복합 재료를 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저는 이제 표현을 압력밥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온, 고압, 그리고 이제 압력을 주는 형태, 매개체가 질소를 사용을 합니다. 질소 가스를 집어넣어서 압력을 주지요. 그래서 오토크레이브는 그냥 우리의
물론 오토크레이브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은 하고 있어야겠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압력 밥솥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크레이브, 뭐, 트래디셔널 레이어 앤드 오토크레이브. 이제 복합 재료를 일단은 커팅을 해요. 계속 지금 몇 가지 설명을 할 건데, 커팅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커팅된 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 작업자들이 툴에다가 이 레이업을 합니다. 플라이 컬러레이션 적층을 한 다음에 오토크레이브에 넣어서 경화를 하면은 이렇게 딱딱한 큐어드 라미네이트가 나오죠. 뭐 뒷장도 볼까요? 이것도 뭐 똑같은 건데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라미네이트 레이업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보다 좀 자세히 플라이 컬러레이션. 그래서 복합 재료를 레이업을 해요. 그죠? 그리고 백을 이제 뭐 여기다 여기다 백인이라는 걸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열하고 압력을 가해줘.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경화되죠. 경화돼서 탁 나오면 이렇게 생긴 파트가 나온다. 그런데 이제 apply heat and pressure 이거의 방법이 오토크레이브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프리프레그 레이어 공정은 개별적인 프리프레그 레이어들을 툴에 적용하는 공정을 가리킨다. 이때 레이어들은 정확한 방향으로 정해진 숫자만큼 적용한다. 레이어 공정이 완료되면 얇은 나일론 필름으로 베깅을 한 후 오븐 혹은 오토크레이브에 넣어 정해진 온도, 압력, 시간에 맞게 경화를 한다. 먼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치공구가 있어요. 이제 뭐 프리프렉을 레이업을 하려면은 뭔가 이게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겠죠. 예, 치공구가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 프리프렉을 아까 자른 거를 이렇게 레이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또 다른 플라이를 또 이렇게 레이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레이업을 하죠. 이렇게 레이업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나일론 필름으로 베깅을 한다 그랬죠. 나일론 필름으로 이제 여기다 이렇게 나일론 필름으로 색깔을 다른 걸로 할까요? 나일론 필름으로 이렇게 베깅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걸 오토크레이브에다 집어넣죠. 이거를 이제 오토크레이브에다가 좀 작네. 이거를 더 크게 그릴까요? 이거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오토크레이브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열과 압력을 가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프리프레그가 압력이 가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죠? 폭이 이쪽으로 두께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 베깅은 왜 하느냐? 이 프리프레그를 베깅을 안 해주면 바로 열과 압력이 닿기 때문에 여기 있는 레진이나 그 파이버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깅을 해줍니다. 베깅. 그리고 이거는 레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진에서는 경화되면서 그 휘발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휘발 성분을 뽑아줘야 돼. 또
너무 복잡하죠. 뭐 이런 식으로 장비에 연결된 걸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게끔 여기 있는 휘발 성분들을 뽑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론 필름으로 배깅 요거, 그리고 오토크레이브에 넣어 정해진 온도, 압력, 시간에 맞게 경화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오토크레이브 아까 형상을 보면 여기 있네. 한번 보세요. 여기 무슨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에요. 뭐 온도 올려주는 거, 압력 주는 거, 또 가스 같은 거 뽑아내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바깥에 이렇게 파이프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네요. 일반적으로 오토크레이브 경화는 액화질소를 사용한다 그랬죠? 액화질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 진공만을 사용하여 오븐에서 경화 시보다 컴팩션 상태가 좋고 파이버 볼륨이 높으며 보이드 앤 포로시티가 적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액화질소를 사용하는 이유라 그러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진이라 그랬잖아요. 레진. 그 우리가 레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베이직이, 그죠? 레진. 근데 레진은 일종의 악효란 말이야. 악효, 그죠? 수지. 근데 이것이 경화가 될 때는 여기 안에 있는 휘발 성분, 각종 뭐 불필요 화학 성분들이 다 이렇게 증발이 돼요. 나가야 돼. 그런데 이것들을 얼마만큼 원활하게 뽑아내느냐, 상당히 잘 뽑아내야 되거든요. 뽑아내야지만 나중에 레진이 경화가 됐을 때, 이렇게 경화가 됐을 때 이 안이 촘촘해지는 거야. 이 안이 뭐 이렇게 촘촘 이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경화가 똑바로 안 됐다 그러면은 이 안에 막 이렇게 막 옆에서 본다든지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흠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속칭 보이드 앤 포로시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경화를 좀 더 레진, 매트릭스의 경화를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액화질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액화질소 사용하는 이유는 또 화재도 방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액화질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초창기 그 엔지니어 할 때는 다 그냥 일반 공기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기보다는 이 액화질소를 활용을 해서 그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프레그림들이 뒷장에 나타나 있다는데, 요거는 아까 말씀을 보여드렸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프린시플 오브 오토크레이브 큐어링. 이제 아까 그랬잖아요. 오토크레이브예요. 오토크레이브에서 히터, 열을, 그죠? 열을 가해주는 게 그래서 쫙 열이 이제 뭐 전체를 가해를 하겠죠. 그리고 압력이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압력이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프리프레그 요것들을 꽉 눌러줘야겠죠. 그리고 이 안에서 나오는 뭐죠? 휘발 성분, 이것들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진공을 계속 이렇게 당겨주는 거죠. 백큐미라 그러는데, 당겨주면은 이 안에 있는 가스들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기본적인 오토크레이브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뒷장 한번 또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면은 이 툴 있죠? 그죠? 그리고 컴포지터 레이어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백큐백 있고, 또 오토크레이브 압력이 또 들어갑니다. 이건 오토크레이브 뱃셀. 그러면은 또 백큐로에서 또 뽑아낸다 그랬죠. 이제 뭐 몇 가지를 설명했으니까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편한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토크레브 제작 공정은 이제 아까 보여준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플라이 패턴을 이제 뭐냐, 이제 프리프레그를 우리가 레이업하기 전에 일단은 그 프리프레그의 어떤 각도 그리고 형상을 미리 그 카티아에서 이렇게 패턴을 뜹니다. 패턴을 뜨고 이거를 네스팅이라는 공정을 해요. 네스팅이라는 공정은 프리프레그가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 네스팅은 이 프리프레그를 막 뭐 이렇게 잘랐어. 그리고 뭐 이렇게 잘랐어. 또 뭐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잘랐어. 이게 자르면은 이게 이런데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죠? 손실이. 그래서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스팅이라는 공정을 합니다. 이거 보세요. 막 촘촘히 돼 있잖아요. 그러면 프리프레그의 비싼 프리프레그 자재, 그 복합 소재를 활용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스팅. 그래서 그런 공정을 우리가 네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복합 소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버리는 양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네스팅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스팅이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커팅, 잘라요. 여기서 초음파를 하는 것도 있고 미케니컬 나이프로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런 프로그램 된 걸로 해서 이거를 정확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 하니컴 코어라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뭐 잠깐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드릴게요. 하여튼 코어라는 것도 또 이렇게 잘라서 적당히 형상을 갖춘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린 복합 재료와 여기 장비에서 자른 하니컴 코어를 우리 작업하시는 분이 이런 식으로 툴에다가 이렇게 깝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하니컴 코어는 없네요. 이거는 툴이네요. 그죠?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깔아요. 이거 깔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나일론 필름으로 배깅을 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배깅을 하고 끝나면은 이제 오토크레브에 경화를 시킵니다.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경화가 끝나면은 이제 트림이라는 거는 이 경화가 된 라미네이트를 도면에 있는 형상대로 자르는 게 트림입니다. 트림은 뭐 핸드 트림도 있고 기계로 하는 트림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면은 이제 NDI Non-Destructive Inspection 비파괴 검사를 합니다. 비파괴 검사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레진이 있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파이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파이버들이 이런 식으로 이 경화가 돼서 나왔어. 그런데 이 안에 또 무슨 결함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돼. 뭐 아까 그랬잖아. 레진이 제대로 경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생긴다 그랬죠. 그죠? 이런 결함들을 찾아냅니다. 그거를 이 NDI라 해가지고 그 초음파 검사를 활용을 해서 이 안에 있는 결함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NDI라고 합니다. NDI가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페인트를 칠하죠. 페인트를 칠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최종 마무리하고 인스펙션 해가지고 패킹 해가서 납품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의 그 한 사이클이 끝나지요. 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요거 각각 공정에 대해서 사실은 뭐 한 서너 시간씩 해도 모자릅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개략적인 내용만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뒷장에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에 들어가는 주요 장비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이거에 앞서서 그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복합 재료에 들어가는 공정 및 주요 장비에 대해서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볼까요? 대한민국의 항공산업을 이끌어갈 최첨단 복합재 기술 개발의 요람이 될 신규 복합재 생산 공장을 소개합니다. 건물 면적 3,200평에 KFX 1,600평, LAH, LCH 1,600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FX, LAH, LCH 복합재 제품 일체를 생산할 공장입니다. 복합재 제조 공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합 원자재를 적층하기 위한 설비로 항원, 항습 및 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청정 공간입니다. 복합 원자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자재 절단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자재 적층 시 플라이 위치를 레이저로 비춰주는 정밀 장비로 핸드레이업 작업 시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자동으로 UD 케이블 적층하는 장비로 KFX 사업에 적용할 핵심 제조 장비입니다. 자동으로 슬릿 테이블 적층하는 장비로 KFX 사업을 통해 신규 확보할 핵심 제조 장비입니다. 적층한 복합재 제품을 고온 고압에서 경화시켜주는 장비로 복합재 제조의 필수 장비입니다. 경화된 제품을 최종 형상에 맞게 트림 및 드릴링하는 장비로 높은 가공 정밀도가 요구되는 장비입니다. 최종 형상의 도면 요구 치수를 자동으로 검사 분석하는 장비로 청정실에서 운영되며 높은 검사 정밀도가 요구되는 측정 장비입니다. 복합재 제품 내부의 품질 건전성을 확인하는 장비로서 로봇 또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최첨단 초음파 검사 장비입니다. 전 세계 10번째로 자체 개발에 성공한 로터 블레이드 제작 공정의 핵심 기술이며 LAH, LCH 사업에 적용되는 기술입니다. 제작된 로터 블레이드의 헬기 장착 전 동적 밸런싱을 확인, 조정하는 공정으로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설비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KFX, LAH, LCH 신규 사업 수행의 핵심이 되는 공장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최첨단 복합재 생산의 요람이 되는 공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 복합재 그 제작에 대한 그 한국항공 우주 산업의 그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그 하나의 공장이잖아요. 굉장히 크죠. 지금은 그 복합 재료를 이용해서 항공기 부품, 무인기도 마찬가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복합 재료를 그 활용하는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또 그거에 따른 제작 시설도 굉장히 많이 그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까 그 영상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그게 있죠.
그 헐타워라고 있죠. 헐타워. 그리고 로타 블레이드가 이렇게 돌잖아요. 로타 블레이드도 복합 재료로 제작이 돼 있어요. 복합 재료로.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포항에서 마리논 헬리콥터가 그 추락하는 영상을 한번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이 헬기에는 블레이드가 이게 날아가는 게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복합 재료로 제작된 건데, 그 복합 재료 블레이드가 이제 파손이 된 게 아니고, 그 복합재 블레이드를 잡아주는 요 허브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뭐 헬기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 허브라는 게 이렇게 허브가 있어요. 그리고 블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죠.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렇게 붙는데, 여기 이 허브가 파손이 된 거라.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간 거지, 복합재 자체에 대해서 결함이 생긴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지금 헬리콥터에 들어가는 동체들도 복합재로 제작하고, 블레이드도 복합재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영상에 나온 장비들을 하나씩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이제 CCA라고 되어 있네. 그죠? Controlled Contamination Area. 우리가 속칭 이제 클린룸이라고도 합니다. 클린룸. 청정실. 영상에서 봤죠? 청정실. 이런 식으로, 작업자들이 이렇게 레이업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게 배깅 하는 거예요. 배깅. 그렇죠? 배깅. 근데 이 청정실은 온도와 습도와 또 먼지를 관리하는 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반도체 만들듯이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청정실처럼, 그렇죠? 컨트롤드 컨테미네이션 에어리아 해가지고 이 안도 마찬가지 청정실로 운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C 플라이 커팅 머신이라고 있어요. 그 프리프렉을 자르는 거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세히. 여기 보면 이제 레이저 커팅으로 자르죠. 이렇게 이게 프리프렉이에요. 여기 말려 있는 거 쭉 깔아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네스팅한 거를 이렇게 자릅니다. 이게 이제 그 NC 플라이 커팅 머신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뭐 사이즈가 있어요. 뭐 이건 뭐 규격화된 사이즈는 아니고, 뭐 일단 길이가 7m, 폭이 한 1.8m, 이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TL이라고 있어요. 오토 테이프 레이업 머신, 오토 테이프 레이업 머신이라 해가지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이 장비가 여기 툴에다가 레이업을 해요. 그런데 뭐 사람이 레이업을 해도 되지만, 이제 대형 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보다 이런 장비를 활용을 해서 레이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ATL이라고 합니다. 오토 테이블 레이업 머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AFP라고도 있어요. AFP, Automatic Fiber Placement 뒤에 있나? 없네. ATL은 평판을 레이업하는 거고, AFP는 이런 어떤 형상을 가진 그러한 제품을 레이업할 때 AFP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HDF, Hot Drape Forming이라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복합재도 뭐 이러한 형상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상 가진 부품 있죠.
근데 이거 전에는 어떻게 제작을 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쉽게 표현합시다. 복합제도, 이제 예를 들면 부품이 이렇게 생긴 부품이 있죠. 이렇게 채널식으로, 이렇게 생긴 부품. 근데 이게 전에는 이런 걸 제작하려면 어떻게 제작했냐면은, 이제 이게 툴이에요. 툴에다가 이렇게 툴이 있고, 이제 이 위에 레이업을 하지,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작업자들이 일일이 레이업을 해요. 복합재료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평판에 레이업을 해요. 평판에 이렇게 레이업을 해. 쭉 이렇게 깔아, 그냥. 얼마나 이게 깔기도 좋잖아. 그죠? 쉽잖아요, 까는 게. 이제 이렇게 깔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런, 아까 같이 생긴 치구를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위에서 압력을 가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싹 기울어져서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겠죠. 그죠? 요것들이. 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되겠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핫 드레이퍼 포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이렇게도 하면,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복합 재료의 원소재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금속만 이렇게 포밍을 했거든요. 요즘 근데 복합 재료도 이렇게 포밍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레이저 프로젝션은, 아까, 제가, 그렇잖아요. 이 툴에다가, 예? 거기다가 이렇게 레이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레이업을. 그런데 무작정 레이업을 하는 게 아니거든.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다가 레이업을 해야 된다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이 장비예요. 이 장비가 그 상부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가르쳐줘. 레이저로 쏴줘. 여기다가 레이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쏴줍니다. 그게 이제 이 레이저 프로젝션이라는 장비예요. 그리고 이제 오토크레이브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이 이제 CMM 코디네이트 메저링 머신 해가지고 아까 나온 것처럼 제품의 그 치수가 제대로 됐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라우팅 드릴링 머신, 이거는 이제 그 경화된 라미네이트를 커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자릅니다. 이것이 컴포지 라우팅 드릴링 머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스캔, 울트라 트랜스미션 C스캔 해가지고 초음파로 또 해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은 이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사람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로봇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에 담궈서 하는 검사도 있고, 또 프리저, 냉동고입니다. 냉동고는 왜 있냐? 아까 우리가 복합재료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합재료는 레진이고 B 스테이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레진이 점점 경화가 되잖아. 근데 그 경화를 못하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냉동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오토크레이브 공정에 사용되는 주요 소요 장비입니다.
자, 이제 오토그래프 제작 공정의 각각에 대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그 툴 프리폴레이션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아까 말씀드린 거죠. 툴을 어디 갔나? 이런 게 툴이거든요. 이런 것들 툴. 그러니까 툴을 먼저 프리프레그를 깔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한 툴이 있어야겠죠. 그죠? 하드한 툴이. 근데 툴은 이렇게 생긴 툴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생긴 툴도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에다가 레이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이업을 하고. 또 뭐 아까 극단적으로 또 표현을 했지만 뭐 이렇게 생긴 툴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여기도 이렇게 레이업을 하겠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하튼 이 툴이 있어야지만 복합 재료가 형상을 갖춘 제품으로 태어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실습을 할 거지만 이제 툴이라는 거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항공기다. 이제 항공기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해서 그 뭐 UAV의 동체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동체를 만든다 치면은 뭐 동체가 길이가 이렇게 생겼다 치고 그림이 좀 그런데 이렇게 동체가 이게 동체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레이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레이업을 그죠? 이렇게. 이게 이제 툴입니다. 툴. 그런데 이 툴은 여기 있죠? 툴을 우리가 이제 치공구라고 하는데 치공구 표면의 닉스와 스크래치는 경화 후 제품 표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치공구 표면에 뭔가 긁힘이라 할까요? 뭐 이렇게 찍힘이지, 찍힘. 스크래치는 긁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바로 프리프레그 표면에 그게 형상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치공구 표면은 클린하고 또한 어떤 스크래치나 닉이 없어야 된대요. 그리고 제품의 레진이 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형제를 툴에 적용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프리프레그를 이렇게 깔았어. 나중에 경화가 되고 나면은 요 치공구하고 이거하고 분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 돼? 요 사이에 적당한 이형제가 여기 있네. 이형제가 툴에 적용돼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규 툴이 제작되면 퍼머넌트 몰드 릴리즈를 적용하고 또한 매번 툴 사용 전에 툴 표면에 이형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형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형제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이형제로 인해서 뭐 기름 및 가스가 유분 발생하면은 복합재료 표면이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형제도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형제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플라이 커팅 한다 그랬죠. 플라이 커팅 한번 읽어볼까요? 자동 절단 장비들을 사용한 방법의 장점. 여기 이제 커팅하는 게 레이저로 커팅하느냐, 워러제트로 하냐, 또 리사이프리케이팅 나이프로 하느냐, 울트라소닉으로 하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울트라소닉을 합니다. 울트라소닉은 프리프렉을 자르고 나면은 자른 면이 깔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울트라소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단용 템플레이트가 필요하지 않고 형상 변경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전에는 어떻게 잘랐냐면은 이제 이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요즘 뭐 모르셔도 되는데 이게 프리프레그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자를 댔어.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이게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이거를 템플레이트라고 그러거든요. 템플레이트를 대고 칼 가지고 이렇게 오려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 요즘은 아예 이런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여러분들은 이게 모르셔도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자동 절단 장비에는 자동으로 플라이 레벨을 생성, 부착시키는 오토메이티드 플라이 라벨링 시스템이 있어서 플라이 아이덴티피케이션 라벨을 릴리즈 페이퍼 상에 붙일 수 있다. 이제 이거는 그 적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하나, 뭐 수백 플라이를 하거든. 그러면 커팅하고 나면은 여기에 어떤 장비들은 여기에 표시를 해줘요. 여기에다가 뭐 표시가 라벨이 붙어서 나와. 요거는 첫 번째 깔아야 돼. 요건 두 번째 깔아야 돼. 요건 네 번째 까는 거예요. 요건 여섯 번째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라벨이 돼서 나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그렇죠. 이거는 뭐 그 라벨링을 사용을 하면은 그 작업자들이 그 헷갈리지 않고 레이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커팅하는 겁니다. 커팅. 이렇게 굉장히 큰 장비죠. 그죠? 그리고 이제 레이업이 이제 이게 상당히 그 제품의 그 형상을 만드는데 그 가장 중요한 공정이 레이업입니다. 레이업은 그 사람들이 하죠. 사람들이. 물론 이제 아까 좀 큰 장비들이 하는 거 있지만 결국엔 그것도 마무리는 사람이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작업이라서 실수할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각 플라이들은 위치와 방향이 맞게 툴에 적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플라이들은 레이업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적용된 이형 필름 및 각종 포린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이물질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레이업 시 마일러 등으로 제작된 템플레이트가 플라이의 위치와 방향을 알려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템플레이트는 부피가 크고 정확한 위치에 적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레이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깔아주거든. 그거를 언제 안 깔고 뭐 작업자가 여기다가 이걸 놓고 저걸 놓고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레이저 프로젝트가 여기 플라이 커팅하고 어떤 연계가 돼서 여기에 1번 플라이를 까세요. 여기에 2번 플라이를 까세요.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네. 레이저 프로젝션 유니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레이저 프로젝션 유니트의 정밀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위에서 깔아주는데, 위에서 레이저를 쏴주는데, 위에서 레이저를 이렇게 쏴줘요. 이렇게 쏴주고 있는데, 이게 공차가 또 크면 안 되겠죠? 공차가 너무 크면은 나중에 그 플라이들이 이상한 쪽으로 레이업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래서 레이저 프로젝터를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백큐ම් 백잉. 아까 왜 백큐ම් 백잉 한다 그랬죠? 왜? 복합재는 경화할 때 그 레진, 매트릭스에서 휘발 성분이나 그렇다면 그 별도의 그 경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가스 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스를 뽑아내기 위해서 진공 포장을 하고, 또 마찬가지 오토크레이브 안에서 오토크레이브에 직접 열과 압력을 가하는 것을 방지해서 레진의 경화가 똑바로 되도록,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백큐ම් 백잉을 한다고 했어요.
자, 여기 있네. 경화를 위해 라미네이트를 배깅한다고 돼 있고, 그리고 라미네이트 가장자리에 과도한 레진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댐을 설치한다. 뭐 댐. 뭐 다시 또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레이업을 쫙 해요. 이렇게 레이업을 해. 근데 이게 복합재잖아요. 복합재가 뭘로 돼 있죠? 파이버하고 레진이잖아. 근데 이게 레진이 경화가 되면서 흘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댐을 댄다. 요게 댐이거든요.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화 후 페인트 혹은 본딩 작업이 이루어질 면에는 필 플라이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레진이 경화되면 어떻게 해요? 맨들맨들 하잖아. 그죠? 우리 뭐 여기서 나오는. 근데 이제 그 맨들맨들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프리프레그를 이게 레이업을 하고 할 때, 이렇게 레이업을 할 때 바깥에 별도의 어떤 플라이를 딱 이게 필 플라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대가지고 일부 레진들이 흡수하게끔 해. 이렇게 이쪽으로 흡수하게끔 되면은, 그런 다음에 경화된 다음에 이거를 제거를 해요. 이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은 표면이 우들부들해져. 약간 뭐 너무 제가 미시적으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들부들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페인트를 칠하면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플라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구멍이 있는 E형 필름으로 레이업 전체를 덮어준다. E형 필름은 뭐 익세스 레진과 에어를 제거하시도록 한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여 위에다가 이제 필름을 이렇게 까는데, 필름이 이런 게 아니라 필름이 이렇게 구멍이 난 필름,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서 보면은 필름이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필름이. 그러면은 거기서 이 프리프레그에서 나오는 가스 레진들이 바깥으로 나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한다.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브리더 머터리라고 또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잠깐 브리더 머티리얼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배깅이에요. 배깅. 근데 이제 브리더 머티리얼인데, 이거는 왜 있냐면은 아까 여기서 백흉으로 뽑아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스를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줘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드라이 플레스, 파이버그라스, 글로스 등이 폴리에스터 매터 같은 성분들이, 이게 이제 그 배깅의 어떠한 시퀀스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습할 때도 우리가 이거하고 유사하게 뭐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토크레이브에 아까 배깅한 거를 집어넣어서 경화를 시키죠. 자, 그럼 경화는 어떻게 하죠? 아까 열과 압력이 가한다 그랬죠? 압력이 가는데 여기 이런 식으로 큐어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큐어 사이클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있네. 온도는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뭐 이게 시간이 이제 뭐 30분 내에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고, 또 여기 250도에서 뭐 한 2시간을 유지하고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온도를 낮춰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압력은 또 마찬가지 시간이 가면서 압력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압력이 뭐 50ps까지 올려서 여기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압력은. 그리고 또 진공
진공도 계속 백큐으로 확 쨍겼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진공도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큐어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운영할 때는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하는데, 그리고 이 큐어 사이클은 누가 만드냐? 이거는 그 머티리얼 업체에서 기본적인 경화 사이클을 줍니다. 이렇게 경화를 하세요라고 경화를 주면은 엔지니어들이 이 경화 사이클을 가지고 이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봐요. 그때는 최적의 경화 사이클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최적의 경화 사이클을 결정을 합니다. 자, 이제 하여튼 마지막 여기 있네요. 마지막은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이다. 오토크레이브 공정.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거예요, 이거. 오토크레이브가 굉장히 비싸요. 막대한 초기 투자비. 이거 한 30억, 40억 합니다. 물론 사이즈에 따라 틀리고, 그리고 오토크레이브 시스템은 복잡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오토크레이브 공정을 적용하려고 계속 그 항공 쪽에서 스타디를 하고 있고 또 점점 실용화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대형 부품들에는 오토크레이브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오토크레이브 큐어 공정의 제조 원가 측면에서 전체 제조 공정의 10% 정도 차지하지만 프라이스 시크니스, 디그리 오브 크로스 링킹, 보이드 프로스트 컨텐트 등 제품의 최종 품질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공정이다. 자, 이거예요. 여기 많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쫙 되지만 실제 경화가 되면서 제품의 품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토크레이브 경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경화 공정은. 그래서 오토크레이브 경화만 별도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스펙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최적의 제품이 뽑아내는 이런 경화 사이클을 결정을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오토크레이브 공정은 아주 중요한 공정으로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토크레이브 제작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